안녕하세요. 워렌텍 IT 임플란트를 상악 전치부에서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초물을 계획했을 때 적용하는 드릴링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풀 드릴링 시퀀스를 사용을 하진 않고요. 보통 상악 전치부에서는 전 단계 SD 드릴 풀랭스로 사용을 하고 최종 단계 SD 드릴을 짧은 걸 사용을 하거나 같은 길이의 풀랭스를 사용을 하는 드릴링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루멘테이션하고 세멘테이션 타입을 비교할 때 이 스크루홀 엑시스 자체가 싱글룸에서 인사이저 엣지 또는 레비얼 서피스 쪽으로 점점 기우는 축을 갖게 되죠. 보통 이제 리줍스가 많을수록 더 레비얼 쪽으로 엑시스가 기울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수록 어버트먼트의 보초물 맞은 경계 부위에 연조직 두께는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축이 레비얼 쪽으로 기울수록. 근데 이제 우리가 힐트 사이트에서 리치 흡수가 많으면 저렇게 심어질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우리가 드릴링 위치를 잡을 때 주의할 것은 그게 얇아지는, 연조직이 얇아지는 걸 감안하는 만큼 임플란트가 더 팔레탈 쪽으로 이동돼서 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골류착에 실패해도 나중에 보조물을 연구하면 연조직이 얇아지게 되고 그 컨터가 증가된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리세션이 발생해서 심리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이 레비얼 쪽으로 기울어질수록 임플란트는 더 팔레탈 쪽으로 옮겨 심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유념하시고요. 본 증례는 이제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증례인데요. 11번에 임플란트를 심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치아의 루트 크라운 엑시스하고 버칼 컨케비티를 비교해 보면 도저히 싱그룸 엑시스로 심어질 수 없는 버칼 컨케비티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인사이저 엣지 투 레비얼 서피스 정도의 엑시스를 갖는 위치로 심어져야 되고 계획은 세멘테이션 타입 보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임플란트는 조금 더 팔레탈 쪽으로 옮겨 심어져야 되겠죠. 드릴링 시퀀스는 전 단계 풀랭스 적용을 하고 최종 단계 풀랭스 적용을 해서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5 픽스처를 심게 되고요. 보시면 포인트 드릴을 먼저 사용할 때는 발치와의 코티칼본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팔레탈 쪽으로 수직으로 뚫는다는 느낌으로 먼저 퍼포레이션을 시키고 드릴을 진행하면서 원하는 축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측벽에 커팅 엣지가 없는 트위스트 드릴 역시 포인트로 먼저 팔레탈 쪽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면서 축을 세워서 원하는 엑시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면 파일럿 드릴을 사용하고 전 단계 SD 드릴을 11.5짜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드릴링을 할 때는 약간 드릴을 팔레탈 쪽으로 민다라는, 수평적으로 민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드릴링을 하면 트위스트 드릴보다 쉽게 축을 유지하면서 깎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 SD 드릴을 사용하죠. 4.3. 보시면 역시 11.5, 3.8에 11.5를 좀 깊게 드릴링을 해서 여지를 남겨놓고 4.3에 11.5는 정 깊이까지 드릴링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정 깊이, 계획했던 깊이에서 고정력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전 단계 SD를 조금 깊게, 1mm 깊게 드릴링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회전을 시키면 들어간 것만큼 더 높은 고정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이퍼 바디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본 증례에서도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한 35N 정도의 초기 고정을 얻었고요. 힐링 어버트먼트 바로 연결하고 세마이 서머바지드 방법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충물을 연결하고 3년이 경과됐는데 보시면 골 반응하고 연조직 높이 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키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싱글룸 엑시스로 계획을 했을 때보다 임플란트를 좀 더 팔레이탈 쪽으로 위치시켰기 때문에 축이 인사이저 엣지 쪽으로 조금 기울어졌어도 보철물 마진 쪽에 어버트먼트 보시면 충분히 언더 컨터링이 가능했다는 거죠. 저렇게 언더 컨터링이 안 되면 대부분 리세션을 동반하게 됩니다. 다음 증례는 이제 이런 개념만 드릴링하고 관계없이 한번 보실 텐데 상악의 사전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케이스인데 보시면 루트 크라운 엑시스하고 버칼 컨케비티가 도저히 싱글룸 엑시스로 심을 수 없는 경우고요. 2번 위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컨케비티가 커서 레비얼 서피스 중앙 정도의 엑시스가 잡힙니다. 그러면 감안하셔야 될 거는 세멘테이션 타입, 지금 12번, 21번을 식립하게 되는데 21번은 인사이저 엣지 축 비슷하게 잡힐 것이고 그러니까 약간 팔레이탈 쪽으로 심어져야 될 것이고 좋은 심리적 결과를 얻으려면
12번, 버크할 컨케비티가 더 큰 12번 위치에서는 엑시스가 많이 길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만큼 더 팔레탈 쪽으로 심어져야만 나중에 연조적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보철물을 연결하고 6개월이 됐을 때 보면 사전치의 검 라인이 비교적 잘 조화를 이루고 있죠. 방사선상에서도 좋은 뼈높이를 보이고 있는데 2번 위치나 또 1번 위치 임플란트가 저렇게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시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21번 약간 팔레탈 쪽으로 옮겨져 있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팔레탈 쪽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힐링 연결하고 세마이 서머지한 거 보면 2번 위치가 더 팔레탈 쪽으로 위치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저 어버트먼트를 연결했을 때나 최종 보철물을 연결했을 때 보면 12번, 21번 위치에 버칼이 오버 컨터가 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임플란트가 팔레탈 쪽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멘테이션 타입을 할 때는 꼭 임플란트 위치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커스터마이저 어버트먼트를 할 때 캐드했던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21번의 엑시스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12번입니다. 아니요, 거꾸로 됐네요. 파란색이 12번이고 빨간색이 21번입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더 레비얼 쪽이 언더 컨터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팔레탈 쪽으로 픽스처가 더 옮겨서 심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리세션 없이 임상결과를 유지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전치부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어떤 순서로 어떤 드릴을 사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게 최종 보철물이 스크루멘테이션이냐 또는 레비얼 쪽으로 엑시스가 빠지면서 커스터마이즈된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좀 더 팔레탈 쪽으로 위치할지 아니면 싱그룸의 정위치로 갈지 그 부분들을 꼭 결정을 하셔서 마진부가 오버컨트링이 안 될 수 있도록 식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원칙들을 잘 지키셔서 전치부 심리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는 임상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